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정결림 변호사님의 새로운 메인 코너가 생겼습니다. 별들에게 묻어봐. 아유, 이제 나가는 거야? 별들에게 물어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코너냐면 이제 궁금한 법률 상식부터 법조계 이슈까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유, 그래서 첫 그런데? 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이제 SNS상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여러 연예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해요. 네. 바로 층간소음 이슈입니다. 이 이슈 좀 들어보셨어요? 네. 연예인을 이름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네. 이모하고 안모 두 분의 가족인데 네. 인스타에 우리 집은 이렇다 하면서 롤러스케이트하고 뭐 썰매 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있기 얼마 전에 밑에 있는 분들이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니 좀 자제해달라고 네. 했었죠. 아. 그랬는데 그 이제 안모 분이 내려와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어쩌고서 오히려 역성을 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SNS에 그리고 저 커뮤니티에 사연을 쫙 올렸어요. 쫙 올리면서 다른 분이 그 연예인의 그 아래층에 사시는 다른 분들이 아래층에 사는 분이 그분이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이분이 인스타에 올린 이 사진이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가 이거다 하면서 이제 캡처까지 해서 캡처해가지고 싹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너무 사태가 확대돼가지고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이제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이 늘면서 안 그래도 좀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아이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네. 분쟁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저희 사무실 상담도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네. 예. 일단은 층간소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집 배를 누르기보다는 첫 예. 번째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해결해달라 이제 네네.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해서 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이제 조금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소음 측정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화해를 유도를 하고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나 이제 개인적으로 측정한 소음 진동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쌍방을 당사자들 다 이제 앉혀놓고 조정을 권유를 합니다. 조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을 이제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거든 이런 건. 예, 처벌은 요즘에 왜 이제 층간 소음이 너무 윗집에서 시끄러우니까 밑에 집에서 우퍼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네네. 천장에 우퍼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귀신 소리나 굉장히 시끄러운 락 음악을 이렇게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진동이나 그 소리들이 이제 윗집을 괴롭히는 근데 그런 우퍼 스피커들이 이제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끔가다 하는 거는 뭐 사회통념상 허용이 된다고 해도 너무 장기간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제 폭행죄, 형법상 폭행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층간소음이 일단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개인 간의 윗집 아랫집을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건설 시공을 할 때부터 사실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요새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런 걸 네.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떠들지도 않고 뭐 크게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음 소재를 제대로 안 썼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뭐 화장실에서 물만 내렸는데도 너무 시끄럽다. 이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게 사실 공사 단계에서부터 좀 규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적 규정이 어떤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좀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바닥 충격음 네. 이런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날 네. 발의가 됐어요. 아예?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게 때마침에 요즘 나온 아까 말하는 그 연예인 그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막 청와대에도 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예. 이게 보면은 소음 차단 구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서 입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네. 배상 책임을 이제 지게 한 거예요. 이미 규칙이 있었어요. 2014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예. 있어가지고 직접 충격 소음 이렇게 발 콩콩 찍는 그런 발망치라고 발망치라고 하죠. 한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 하는 직접 소음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이제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있는데 그 데시벨이 정해져 있어요. 요 정도 뭐 5시간 이상의 평균 데시벨이 얼마고 뭐 이러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 그냥 얘기해서 자제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1층 사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혹시라도 뭐 피해를 입힌 것 같다 하면은 양해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조심. 그렇죠. 그런 배려가 해답이지 이거는 법으로 할 거는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층간소음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을 때부터 예. 소음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 지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이 아,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남들 잘 때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사는 세상에서 네. 공동주택에서는 좀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소음에 시달려서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이 수인 한도, 네. 근데 일반인이 참아내기 힘든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로 인정이 되면은 손해배상을 이제 해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한 가지 기준을 준 거는 이거는 이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예. 이 특별한 사안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오히려 네. 이제 위층에서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소송이 실제 진행이 됐는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 사람을 상대로 이런 행위 좀 하지 말게 법원 판사님 이런 행위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서 접근 금지 뭐 네네네 가처분? 예, 법원에서 이제 기준을 준 게 주거에 들어가거나 네. 초인종을 막 쉴 새 없이 누르거나 네. 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제 위협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면 전화를 거는 거는 허용을 했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 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죠. 예, 고성을 지르거나 어.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아래층 사람에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층 사람을 너무나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법원에서 하지 말도록 했고요. 다만 아래층 사람이 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게. 괴로움을 호소하는 방법은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재판을 하더라도 네. 물 자르듯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달라서. 이거는 연중 캠페인 해야 돼요. 네. 네. 층간소음. 또 다른 이슈는 네. 또 코파라치. 코파라치. 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네. 5인 이하 모임이 금지되면서 이게 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5인 신고가 많아지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사생활 침해, 뭐 인권 침해 소지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안전신문고 어플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는 그 위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보이게 찍으려면 초상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거니까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렇게 순수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아마 정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찍어서 개인이 소장한다거나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 지난해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인의 신고제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 7월에 도입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12월까지
6만 4천여 건이 신고가 접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파파라치 유명인들 따라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 이제 사진을 팔고 뭐 이런 네. 행위를 빗대서 코파라치라고도 하고 특정 종교 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파라치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만 신고를 잘해도 건당 뭐 몇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대요. 실제 그렇게 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안전 신고 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뭐 선물을 조그맣게 하나씩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코파라치로 돈 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은 네네. 이게 변질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좀 네. 많이 그래도 정착이 되고 예. 그래서 유지를 해도 그렇게 네. 많이 걸리는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그렇게 많았대요. 네, 지난달에 12월에 그 많았다. 전달보다 3배 예. 이상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늘었다고 하니까 이제 네. 포상금 안 준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별님에게 물어봐 첫 시간 되게 유익한. 준비를 많이 더 알겠습니다. 많이 해야겠다는 아까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얼굴 들었어요. 빨개지는 거 나올 것 같아.